제가 이번에 이거에 관련해서 탄산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무서운 이야기가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그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비를 모아서 유럽 여행 갔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인데요, 벌써. 여행지를 돌아다니다가 슈퍼마켓에 가서 생수를 샀는데 한 모금 마셔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 맛이 이상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기 생수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먹고 있는 그냥 미네랄 워터가 아니라 탄산수, 아무 맛도 안 나는 탄산수를 넣어서 팔고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오늘 내가 그냥 잘못 집었구나 했는데, 두 번째로 다른 슈퍼마켓에서 다른 물을 샀는데 내용물은 또 탄산수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한국에서는 탄산 음료는 먹어도 탄산수를 마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생수통에 탄산수라는 게 들어있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상태였고, 당시에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학생 여행자 처지에 버리지도 못하고 억지로 물을 꾸역꾸역 마셨는데 매우 고역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보니까 유럽 슈퍼마켓에서 탄산이 없는 생수와 탄산수의 비율이 거의 5대5였거든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유럽 사람들이 탄산수를 정말 사랑하더라고요. 유럽에서 처음 마셨던 탄산수는 자연탄산 광천수였습니다. 특히 독일 중서부의 지질에는 석회암이 매우 많았는데요. 라임스톤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하로 갈 때 자연스럽게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이런 광물과 함께 이산화탄소가 녹아서 그 물에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수원지에서 물을 마셔보면 탄산이 이미 자연스럽게 물에 녹아 들어있는 걸 알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중세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광천이 바로 니더셀터라는 지역에서 난 물이었고, 이곳에서 난 물은 유럽 전역에 셀터스 워터로 팔려나가면서 현재도 독일의 셀터스라는 브랜드로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영어로 탄산수를 지칭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카보네이티드 워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피즈 혹은 셀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영어의 셀처가 바로 독일의 니더셀터, 셀터스에서 온 말일 정도로 탄산수 하면 독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인들의 탄산수 사랑은 정말 유별난데요. 한국에서 생수 시장에서 약 탄산수가 10% 정도에 점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유럽에서는 사 먹는 생수 시장에서 약 30-40%가 탄산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독일은 생수 시장의 약 80% 정도가 탄산수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죠. 미국은 좀 다릅니다. 미국도 50년대까지는 탄산수를 되게 즐겼어요. 미국에서 유럽 사람들이 마시는 이 탄산수가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쿨한 고급 음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미네랄이 들어있던 생수를 마시진 않았고요. 정제수에다가 이산화탄소를 용해시켜서 마시는 쪽으로 발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연탄산 광천수가 좀 적어서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랬던 것이 이후에 코카콜라 같은 탄산 음료들이 시장에서 크게 히트를 치면서 탄산수 시장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은 라크록스나 캐나다 드라이 같은 제품들이 아직 시장 점유를 하고 있지만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하여간 한국에서 팔리는 대부분의 탄산수들은 이렇게 미국식으로 정제수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그런 방식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가장 마켓 쉐어가 높다는 이 트레비를 보면 정제수에 이산화탄소를 녹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끔 볼 수 있는 유럽산 탄산수, 가령 페리에나 산 펠레그리노 같은 제품들은 실제 자연 광천수를 베이스로 탄산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게 그냥 취수원에서 물을 따다가 병에 넣어서 팔아서 페리에로 팔면 그런 탄산 강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탄산수를 취수한 다음에 그걸 정수를 한번 거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산화탄소를 녹여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화학적인 이산화탄소를 녹이면 판매할 때 약간 마케팅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라벨을 자세히 보시면 자연에서 얻은 이산화탄소를 다시 넣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취수원에서 거기서 이산화탄소를 추출해서 정수를 거친 다음에 그 물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넣어서 강한 탄산수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위키 검색을 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나무 위키에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유럽의 수돗물 및 생수는 경도가 높은 샘물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물은 맛이 비교적 텁텁하다. 하지만 탄산이 함유된 물은 수산화칼슘이 낮다. 탄산수의 주성분인 이산화탄소가 석회질의 주성분인 수산화칼슘과 만나면 탄산칼슘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물에 잘 녹지 않는 난용성이라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산수를 먹으면 물맛이 나아지기 때문에 유럽에서 탄산수 음용 비율이 높은 것이다. 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죄송하게도 여러 가지가 틀렸습니다. 일단 석회질의 주성분은 수산화칼슘이 아닙니다.
탄산칼슘입니다. 수산화칼슘은 pH 12쯤 되는 굉장히 강한 알칼리 성분이고요. 저희 치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치과에서 신경치료할 때 소독할 때 쓰는 약이 수산화칼슘이에요. 자연 광천수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틀렸어요. 그리고 탄산칼슘이 많이 함유된 물에 탄산수를 만들겠다고 이산화탄소를 녹이면 화학 2에 나옵니다. 르샤틀리의 법칙에 의해서 탄산칼슘이 더 녹아요. 더 녹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다만 샘물의 미네랄 맛은 탄산이 완화시킬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좀 더 치과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거에 관련해서 탄산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무서운 이야기가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유튜브나 기사를 검색했을 때 많은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탄산수가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다고 하세요. 제가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가 하고 논문들을 찾아봤습니다. 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2007년 버밍엄 대학 연구 논문이 가장 많이 인용이 돼요. 여기서 모든 탄산수가 산을 가지고 있고 이 산이 치아의 범랑지를 잠재적으로 부식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치과 의사 선생님들과 기사가 이걸 잘못 인용하고 계세요. 모든 탄산수는 탄산, 영어로 카보닉 애시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 탄산만으로는 치아의 부식을 보통 유발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논문에 어떤 제품이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시트릭 애시드, 구연산과 함께 탄산이 합쳐졌을 때 부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잘못된 해석으로 제가 보기엔 과장된 위험을 말씀하고 계시는 셈입니다. 제가 여기서 인용하고 싶은 논문은 JADA, 저널 오브 아메리칸 덴탈 어소시에이션의 2016년 논문이에요. 시중 음료 379종의 pH를 전수조사한 대규모 연구입니다. 자, 보세요. 같은 탄산이 들어있어도 pH의 스펙트럼이 다릅니다. 게다가 이 논문에서는 pH가 임계치 5.5, 여기서 5.5는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는 그 pH입니다. pH보다 낮더라도 실제 부식 가능성은 산의 종류, 그러니까 구연산 혹은 탄산, 이렇게 산의 종류, 그리고 칼슘 인의 함량에 따라 달라짐을 시사합니다. 자, 그럼 제가 순수 탄산수는 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가장 강력한 논문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저널 오브 오랄 리해빌리테이션이라는 저널에 2001년도에 게시된 논문인데요. 연구진이 생수, 그리고 여기선 스틸워터, 그리고 탄산수, 스파클링 워터, 그리고 탄산음료, 소프트 드링크에 치아를 담그고 실제 얼마나 녹는지를 비교해봤습니다. 결과는 순수 탄산수의 치아 용해력은 일반 생수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매우 미미했죠. 반면 탄산음료는 막대한 양의 치아 구조를 녹여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지만 실험 결과 맹물에 탄산만 넣은 것은 맹물과 치아 손상도에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탄산가스, 이산화탄소 그 자체는 치아를 녹일 만큼 힘이 세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향료가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이 조건은 180도 바뀝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면 탄산수는 무조건 안전하구나, 이런 생각 하셨나요? 하지만 저는 한국 치과 의사로서 이 논문들의 결과를 여러분께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문들에는 숨겨진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서양 논문들은 실험 대상을 미네랄 워터로 만든 탄산수로 잡았습니다. 루시 교수의 1993년 논문을 보면 칼슘이 있어야 치아의 용해를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미네랄이 산성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지질학적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럽은 석회암 지대가 많기 때문에 석회암층을 통과한 지하수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엄청나게 녹아 들어갑니다. 대부분 경수고요. 미네랄도 풍부해서 산을 중화시킬 완충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맛은 약간 비릿하지만 그런 건 좀 좋지요.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한반도는 기본적으로 화강암 지대입니다. 비가 내리면 화강암은 필터 역할을 하고 미네랄 함량이 적은 깨끗한 물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부드러운 물인 연수죠. 깔끔하고 개운한 맛이지만 산성을 막아줄 칼슘, 미네랄 양이 기본적으로 적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편의점에서 사 먹는 트레비, 시그램, 뒷면에 써있죠. 정제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나마 있는 미네랄을 싹 다 걷어낸 맹물이란 얘기입니다. 산과 싸울 때 도움을 줄 방패가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 논문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서 2015년에 발표한 연구입니다. 국내에 시판 중인 탄산수를 모아서 적정 산도를 측정했습니다.
여기서 적정 산도라는 것은 산의 지구력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pH가 치아를 때리는 산의 강도라면 적정 산도는 그 산이 가지고 있는 체력입니다. 예를 들어 콜라 같은 건 pH도 낮지만 산성 용액인 그 pH 낮은 콜라가 적정 산도도 높아서 스태미너가 세져 30분이라는 시간 내내 치아를 두들깁니다. 다행히 탄산수는 적정 산도가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적정 산도가 낮으면 입안에서 산성이 금방 중화돼서 치아의 손상을 적게 일으키게 되겠죠. 이 표에 나와 있는 페리에는 적정 산도가 0.67입니다. 안전한 편이고요. 산 펠레그리노는 0.33, 로바어는 아예 0입니다. 이 탄산수들에는 심지어 레몬향이 들어있는데도 말입니다. 자, 이렇다는 것은 산성을 띠고 있어도 입안에 들어오면 침 한 방에 바로 그 산성이 중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국산 탄산수를 볼까요? 트레비, 시그램 1.5의 적정 산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탄산수인데 유럽산보다 수치가 2배 이상 높습니다. 심지어 이건 레몬 탄산 음료랑도 큰 차이가 없었어요. 구연산이 많이 들어있지 않더라도 미네랄 방패가 없으니까 탄산의 공격력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수기에서 정수한 물을 이산화탄소 가스를 넣어서 탄산수를 만드는 소다스트림, 딜라이트 소다 이런 제품들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정제수로 만든 탄산수는 더 위험한 거냐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것에 대한 저의 결론은 아니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입니다. 우리 몸에는 체온이라는 훌륭한 방어막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입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가 뚝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제가 직접 계산해봤더니 이론적으로는 약 60% 이상의 탄산가스가 순식간에 기체를 변해서 날아갑니다. 입에 넣자마자 맹물 쪽으로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산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pH 보겠습니다. 탄산이 60% 넘게 날아가면 pH는 4.5에서 4.73으로 올라갑니다. 겨우 0.2 정도 변하는 거면 별 효과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pH는 로그 스케일입니다. 로그 스케일이라면 수치 1 차이가 나면 실제로는 10배 차이 난다는 얘기죠. 지진 강도처럼 1 차이가 10배, 2 차이는 100배입니다. 그래서 pH 수치 차이는 0.23이지만 실제로 치아를 공격하는 산성 물질인 수소 이온의 양으로 환산하면 무려 40%나 줄어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탄산수가 입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체온 덕분에 탄산수에 들어있는 산이라는 병력의 절반 가까이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셈입니다. 그러니 정제수 탄산수라도 잠깐의 자극만 줄 뿐 치아를 녹일 정도로 위험하진 않다라는 게 과학적인 결론입니다. 자, 그럼 정리가 되시죠? 수입 미네랄 탄산수는 거의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로 마시게 되는 국산 정제 탄산수나 소다스트림은 안전하긴 한데 미네랄 방패가 없어서 살짝 아쉽습니다. 크게 위험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때 살짝 아쉬운 이것을 100점짜리로 만드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물 한 모금으로 입을 헹궈내는 것입니다. 2024년 비교적 최신 논문으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산성 음료를 마시고 가만히 있으면 입 안에 산성도가 돌아오는데 27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맹물로 딱 한 번만 헹궜더니 15분으로 거의 절반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논문에서는 비싼 구강 세정제를 밀어주기 위한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요. 실제로 논문에서도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수돗물이면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가뜩이나 날아가고 싶어하는 탄산을 물 한 모금으로 등 떠밀어서 빨리 내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 가볍게 시작했는데 좀 복잡하셨죠? 딱 3가지 등급으로 탄산수를 정리해 드릴 거고 이 정리된 내용으로 어떻게 드셔야 될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안심 등급. 페리에, 산 펠레그리노 같은 천연 광천수. 그냥 물처럼 드십시오. 그냥 침만 닿아도 바로 중화됩니다. 아무렇게나 드셔도 전혀 걱정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주의 등급. 트레비, 시그램, 소다스트림. 자, 이런 정제수 기반의 탄산수입니다. 안전한데요. 안전하지만 미네랄이 없으니 다 드시고 물 한 모금 가글 해주시면 완벽합니다. 세 번째, 위험 등급. 레몬맛,
자몽만 탄산수 혹은 탄산음료. 자, 이런 맛이 들어가는 순간 이건 탄산수가 아닙니다. 뒤에 보면 탄산음료라고 써 있습니다. 음료수처럼 취급하시고요. 무조건 물로 헹구고 주의를 좀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자, 탄산수에 농담처럼 중독됐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콜라가 핵폭탄이라면 정제 탄산수는 물총 수준입니다. 죄책감 갖지 마시고 시원하게 드시되 걱정이 되시면 제가 알려드린 마지막 물헹굼, 이 작은 습관 하나로 치아 걱정은 끝입니다. 자, 지금까지 팩트체크하는 치과의사 이창훈이었습니다. 구독, 좋아해 주시고요. 다음에도 또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